안녕하세요. 더 친절한 자바 입문체계 이제 둘째 마당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첫째 마당에서 그 간단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봤잖아요. 그죠? 그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만들어 봤는데 이번에는 그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고 하는 거 말고 이클립스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자바 코드를 입력하는 방법을 좀 볼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그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간단하게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표준 자바. 자, 우리가 이 표준 자바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안드로이드 앱을 위한 자바는 약간 변형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앱을 만들기 좋게 약간 변형돼 있고, 변형돼 있다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 다른 기능들이 더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걸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요. 근데 어쨌든 그 변형되기 전 단계,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바라고 했을 때 자, 공통된 어떤 코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넣게 되는데, 자, 그거를 이클립스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첫째 마당에서 만들었던 게 지금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우리 화면을 보면 자,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자, 왼쪽에 보면 얘기한 대로 여기가 프로젝트 영역이라고 그랬죠. 프로젝트 영역이고 어떤 것들이 지금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 안에 만들어져 있는지 그 파일들을 쭉 나열을 해주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 오른쪽에 작업 영역의 탭 형태로 보이게 되는 거죠. 탭 형태로. 그리고 지금 보면 지금 여기는 화면을 어떤 모양으로 보여줄 건지에 대한 거, 이게 XML이라고 하는 파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바 소스 코드가 자바라고 하는 파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차차 하나씩 알아갈 텐데, 어쨌든 화면이라고 하는 거는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걸 딱 실행했을 때 보이는 그 화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 화면 구성은 나중에 우리가 해보겠지만, 간단하게 여기서 막 끌어다 놓으면 화면을 우리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어요. 버튼을 추가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얘기한 대로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면 돼요. 처음부터 아 이거 야 위에 뭐 이런 게 있고 오른쪽에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이게 좀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아래 한글로 문서 만들 때처럼 문서의 내용을 먼저 입력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 문서를 필요에 따라서 조금씩 바꿀 때는 하나씩 그냥 알아가면서 작업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프로젝트라고 하는 걸 만들었을 때 그게 실제 파일 탐색기로 열었을 때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를 보게 되면 자, 사용자 계정 폴더가 있겠죠. 윈도우의 사용자 계정 폴더. 저는 이제 마스터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프로젝트라고 하는 폴더가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저는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프로젝트 가운데 줄 거고 자바라고 하는 폴더로 지정을 해놔서 이제 거기에 만들어지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런 폴더를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헬로우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었다면 그 폴더가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그 안에 파일들이 쭉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작업 공간이라고 한다. 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작업 공간이면 그 안에 여러분이 만든 프로젝트가 폴더로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요거는 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나 아니면 이클립스라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만든 프로젝트라고 하는 건 어떤 폴더로 만들어지면서 파일 탐색기로 봤을 때 특정한 폴더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만약에 한번 만든 거를 다른 PC로 옮기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자, 요 아까 그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 안에 헬로우라고 하는 폴더가 있으면 그 폴더를 압축을 한 다음에 복사해서 옮기고 압축을 다시 풀면 되겠죠. 그래서 압축을 푼 다음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고 하는 데서 열어주시면 돼요. 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고 하는 데 가보면 자, 이렇게 우리 그 헬로우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들었었잖아요. 여기 보면 파일에 클로즈 프로젝트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이걸 누르면 다시 시작 화면으로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오픈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두 번째 메뉴를 누르면 자, 우리가 복사해서 다른 데로 옮겨놓은 프로젝트 폴더를 여기서 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만들었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GitHub에 올라가 있는 프로젝트 폴더가 있으면 그거를 가지고 와서 여기서 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똑같이 열리게 돼요. 자,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건 새로 만드는 거고, 이건 다른 사람이 만든 것 또는 내가 만든 걸 옮겼을 때 그걸 여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근데 이걸 열 때 한 가지 주의할 건 뭐냐면, 자, 헬로우라고 하는 폴더 안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
자, 우리가 뭐 여러가 굉장히 많은 폴더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app라고 하는 폴더가 있고 그 밑에 build라고 하는 폴더가 있는데 이 build라고 하는 폴더는 여러분이 앱을 실행하거나 할 때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용량이 좀 커요. 그래서 다른 데로 이렇게 복사해서 옮길 때는 build라고 하는 폴더는 삭제를 하고 압축한 다음에 옮기는 게 좋아요. 그럼 용량이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연 다음에 다시 실행을 하게 되면 그게 또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삭제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옮기는 방법을 이렇게 봤고요. 자, 그러면 이거를 내부에서 과연 우리가 만든 게 어떻게 해서 실행되는 거냐라고 하는 거를 간단하게 개념적으로 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프로그램이 뭐냐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면 이 컴퓨터가 또는 노트북, PC 같은 게 그걸 실행해 주는 거예요. 실행해 준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줘라고 해서 뭔가 지시를 한 거잖아요. 그 지시할 때 사용되는 게 소스 코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하기를 한다라고 하면 자, 두 개의 숫자가 있고 그거를 더해줘라고 하는 걸 코드로 넣어놔야 컴퓨터가 그걸 알아먹고 실행을 한다는 거죠. 자, 이거를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한국말로 해야지 컴퓨터가 알아들어요? 영어로 해야지 컴퓨터가 알아들어요? 뭘로 해야지 알아들어요? 모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언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언어를 컴퓨터는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컴퓨터가 알아듣는 말을 기계어라고 합니다. 기계어. 기계가 알아듣는다는 말이죠, 한마디로. 그래서 그 기계어라고 하는 거는 또 우리가 해석하긴 또 힘들어요. 그래서 그 중간적인 단계로 사용되는 게 소스 코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국어나 중국어나 영어나 일본어나 이런 것처럼 자, 컴퓨터가 알아듣는 건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우리가 이해하는 건 컴퓨터가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중간적인 단계로 지금 자바 같은 언어를 만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바 같은 언어는 이제 일단 영어로 돼 있지만 컴퓨터를 동작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명령어 같은 것들이 쭉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입력을 한 다음에 어떻게 컴퓨터가 알아먹을 수 있게 바꿔줘야 돼요. 바꿔주는 거, 그거를 컴파일 또는 빌드라고 합니다. 컴파일 또는 빌드. 그래서 그때 사용되는 게 컴파일러라고 하는 거고요. 이 언어라고 하는 거는 자,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게 만든 거다. 알아들을 수 있게 만든 거다. 대신 일반적인 우리가 말하는 말하고는 좀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배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컴퓨터가 바로 직접 알아들을 수는 없다. 그래서 알아들을 수 있게 바꾸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걸 컴파일 또는 빌드라고 한다. 그러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바뀌고, 그죠? 결과물로 바뀌고 그걸 실행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자바라고 하는 거는 가상머신, VM이라고 하는 걸 쓴다고 했어요. 걔는 뭐냐? 자, 우리가 각각의 PC마다 자, 운영체제가 다르다 그랬죠. 그죠? 윈도우냐 아니면 리눅스냐 뭐냐에 따라 다르죠. 휴대폰은 또 휴대폰 나름대로 안드로이드냐 iOS냐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각각을 다 그 기계가 알아먹을 수 있도록 바꿔주려면 바꿔주는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겠죠.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애들이 각각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VM으로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VM으로. 그래서 윈도우를 위한 VM, 리눅스를 위한 VM 이걸 다 만들어 놓고 다 설치를 해 놓으면 우리가 만든 자바 언어를 각각의 그 기계가 또는 PC가 알아먹을 수 있게 바꾸는 거를 VM이 해주는 거죠. 일부분을. 우리가 물론 컴파일 또는 빌드라는 과정은 일부 필요해요. 그러면 이 VM이 알아먹을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바꿔준 다음에 나머지는 얘가 알아서 하는 거죠. 뭐 이게 좀 더 편할 것 같기도 하지만 잘 모르겠죠? 예. 자, 어쨌든 가상머신이라고 하는 게 그런 통역 같은 역할을 해준다 정도 보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이 가상머신 자체는 표준 자바와 안드로이드 앱의 가상머신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면 돼요. 약간 바꾼 거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표준 자바는 이런 PC에서 실행되는데 위에 올라가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는 자, 이걸 그대로 쓰려다 보니까 좀 느리다 그랬죠. 약간 느리니까 자,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그대로 동작할 때 좀 느린 걸 빠르게 바꿔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바꿔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ART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놨고요. 결국에는 가상머신과 거의 동일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정도. 자, 우리가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자, 가상머신 이런 것들이
자, 여러분이 자격증 시험 보거나 이럴 때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준 거고요. 계략적으로 이게 언어라고 하는 게 있고 그거를 코드로 우리가 입력을 하면 얘가 기계가 바로 알아먹을 수는 없으니까 컴파일이나 빌드 과정을 통해서 바꾼 다음에 실행한다.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언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일상적인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르다. 그죠? 컴퓨터가 알아먹을 수 있는 거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또 배워야 되는 언어로 만든 게 자바냐, C냐, C++냐, 파이썬이냐, 자바스크립트냐 이런 걸로 나눠진다는 거죠. 그 중에 우리는 지금 자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있다가 우리가 표준 자바, 즉 이클립스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어떻게 자바 소스 코드를 입력할 수 있고 또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지 자, 같이 보도록 할 겁니다.